자, 다음은 국제뉴스 하나 간단한 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원래 무슨 날이냐면 미국 그 바이든이 이 러시아가 쳐들어가는 날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했던 날이죠. 우크라이나 쳐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틴이 보란 듯이 병력을 뺐습니다. 관련해서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러시아가 지난해 4월 이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증강해온 병력 중 일부를 15일 철수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날짜로 주장해온 16일 직전에 이뤄진 이번 병력 철수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소하는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근데 뭐 우크라이나 사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는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계속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전쟁 위기설을 좀 늘려가면서 위기를 획책한 여지가 좀 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 중에 지난 한 2달 동안에 이걸로 해갖고 국제 유가는 100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올랐고요. 네. 자, 주가. 미국은 그 높은 유가를 필두로 해서 유럽 쪽에다가 가스를 집중적으로 팔아먹으면서 거의 한 20년 만에 최고의 가스 수출을 통한 무역 흑자를 지금 창출해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레기들이 주가 동향 정반대로 예측해주고 증권사랑 나눠 먹듯이 지금 국제 뉴스로 해가지고 가스 장사를 아주 더럽게 해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기에 관련된 위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서면서 주가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는 뛰고 유가는 안정화 태세를 거치면서 바로 지금 급변하는 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문희정 국제평론가는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현재 있는 거에 포함해가지고. 아니 뭐 러시아는 이미 전략적으로 러시아의 목표 달성은 다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고 이제 이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가 명분으로 내세운 나토의 동진 금지, 우크라이나 이 상황에서 나토 가입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토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목표 다 달성을 했고, 이제 러시아의 최종 목표라면은 우크라이나에 한정해서 우크라이나 지금 친서방 정권을 끌어내리고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니들이 서방 쪽에 붙으면 불안감 조성할 수밖에 없고 니들한테 좋을 게 없어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내에도 우리나라 내에도 있는 그 친일 매국노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내부에도 친러시아 매국 정치인들 굉장히 많고 기업인들 많거든요. 지금 전세기 30대 동원해가 도망간 애들 다 친러시아 성향의 애들입니다.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런 애들부터 먼저 도망갔어요. 예, 우리나라의 전쟁 위기 터지면 누구부터 도망가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실책으로 인해서 이런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친러시아 쪽을 표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계속 나올 거고요. 러시아 이제 스파이들, 용병들이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가짜 폭탄 테러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흘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부 사이트를 비롯해서 기업, 은행 사이트 해킹 공격 계속해서 당하고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자체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절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서방 국가에 내어줄 생각이 없고, 더더욱 옥죄일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목표를 달성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이제 중간에 낀 게 유럽이었죠. 예, 미국하고 러시아가 서로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이에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히 불안해하는 예전 그 소련권 위성 국가들, 그리고 소련 안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나토라든지 유럽연합 회원국인 나라들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우리도 공격하면 어떡해요? 우리도 이렇게 위협하면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라는 식으로. 예, 그래서 유럽연합 쪽에 나토의 부담감이 좀 커졌다. 참고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러시아는 침공 의사가 없고 계획이 없다라고 계속 밝혀왔고 이거는 미국이 언론 플레이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제가 YTN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고 러시아가 군사력과 첨단 장비로 압박을 하는 양 카드를 쓰고 있다면 미국은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온 첩보를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힘을 들이지 않고 러시아를 억제하는 척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는 척을 그냥 하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각기 한쪽은 군사력, 한쪽은 언론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쇼를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TV조선에서 섭외 전화가 왔어요. 출연해서 우크라이나 얘기해달라고. 돈 많이 내고 가세요. 아니요. 제가 그랬어요. 작가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TV조선은 출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씨, 가지. 아니 출연료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아 그런 걸 하나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너무 발딛기도 싫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작가는 죄가 없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작가님 너무 죄송합니다. 작가님 곤란하시겠지만 저는 TV조선은 출연하지 않습니다. 딱 그랬더니 아니, 그 독립운정하는 밀정의 심정으로 한번 나가주면 안 돼? 난 어딜 봐도 밀정을 할 수 없는 얼굴이에요. 감정의 얼굴이 다 드러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단호하게 근데 그 작가님도 너무 익숙한가 봐요. TV조선은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 말 떨어지게 무섭게 예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이러시더라고요. 자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송 작가식의 마지막 해법을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우리 지정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카르파티아 산맥을 다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즉 러시아가 지금 이제 흑해에서부터 카르파티아 산맥과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통해 가지고 유럽하고의 전선의 최전방을 만들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르파티아 산맥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서부에 연결되어 있고 폴란드 끝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 카르파티아 산맥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먹고 저기까지 그렇지. 확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군사 기지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저 고지에 레이더나 미사일 기지를 세우고 싶은 건데 우크라이나가 드럽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폴란드는 사실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고 워낙 감정이 안 좋아요. 폴란드는 러시아와 특히나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때 도널드 트럼프 시절에 폴란드가 나서가지고 미군 유치하겠다. 그렇죠. 예. 그럴 지경에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 산맥에 대한 접근권을 얻어내기 위한 게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고의 목표였어.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것도 있고 더 나은 선택지를 찾아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나라가 바로 헝가리입니다. 즉 지금 보이는 저 산맥이 우크라이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반대편 쪽에 헝가리가 있어요. 여기 헝가리. 예. 그래서 이 헝가리 지역이 제일 고지대입니다. 저 국경 지역하고. 그러니까 이쪽 헝가리가 이제 그동안 에너지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웠는데 헝가리가 뭐랄까 남유럽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뭐 다 이래요 여기. 장기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 헝가리하고 루마니아를 통해 가지고 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예요. 즉 지금 있는 헝가리 쪽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계약, 이제 공급 계약을 맺고 기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헝가리를 제2의 러시아의 가장 친한 국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외교 정책이 어느 정도 먹혔기 때문에 무리해서 우크라이나를 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헝가리가 그렇게 러시아랑 친해질 수 없습니다. 왜? 길을 쓰고 나토와 유럽연합이 맞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그 옆쪽, 헝가리 옆쪽으로 폴란드하고 그 루마니아 있죠. 네. 지금 나토군이 제일 많이 주둔하고 있고 이번에 병력이 보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두 나라가 폴란드와 루마니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안 되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크림반도와 루마니아와 헝가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2의 방어선 내지는 이 외교선을 이어가려고 하려는 양다리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추론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쉽진 네. 않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2019년 2월에 우크라이나가 개헌을 해요. 거기서 나토와 유럽 가입을 국가의 우선적 과제로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에 보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이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숙제가 된 건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저 지금 크림반도 있죠. 아조프 해하고 흑해, 이케 중간에 있는 그 크림반도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왜 중요하냐면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얼지 않은 바다를 그렇죠. 거의 확보하는 유일한 항구죠. 네, 항구.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무 중요한 곳이어서 크림반도를 2014년에 강제 병합을 하잖아요. 근데 작년 8월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뭘 했냐면 크림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44개 정상들을 모아가지고 빼앗긴 크림반도를 되찾겠다라는 액션을 취해요. 거기에 러시아가 더 뿔을 따구가 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전쟁 상황으로 몰아가서 침공해서 얻어내는 정치적 이익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외교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압박을 줘갖고 내부에서 그렇죠. 반러시아 정권인 지금의 우크라이나 정권이 무너지기를 그렇죠.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 어쨌든 혼란을 조장을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싸우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계속 표출이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본을 싫어해. 일본 저놈들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저것들이 우리나라에 1도 도움이 안 되고 한반도 통일에는 더더욱 한반도 평화에는 더더욱 말 그대로 적성국이잖아요. 일본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럼 우리 국민들은 반일본이야.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정치인도 그렇고 기업인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애들이 친일 매국 세력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돈을 받아 챙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온 국민하고 그 친일 매국 세력하고 싸우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 있고 힘 있는 애들이 친러시아 애들이 너무 많고 러시아에 약점 잡혀 있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은 싸우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지켜지는 거 아닌가요? 친러시아 정권이 들어설 수 있나요?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어머 저 나라 안 됐네 어쩌다 러시아 옆에 있다가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적인 힘을 가져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엉뚱하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러시아도 함부로 못했는데 돈 받고 전부 다 이 핵무기들을 반출시키고 나니까 결국 러시아한테 저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한때는 5대 핵광국이었는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정치인이 누가 뽑히느냐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통치를 하고 나라를 위한 통치를 할 것이냐, 개인을 위한 통치를 할 것이냐, 그렇죠. 무당을 위한 통치를 할 것이냐, 이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너무 코미디 프로에 심취한 나머지 너무 몽상적인 실제적인 외교력이나 행정력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을 뽑는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민의 종,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래 코미디언 이제 배우 출신인데 이분이 역사 선생님 출신의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감이 넘치고 드라마 안의 내용입니다. 드라마 안의 내용. 네.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근데 이게 왜 정말 전 국민 드라마가 됐냐면 그 정도로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의 비리가 부정부패가 엄청나서 국민들이 실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드라마 속의 내용의 사람들이 사이다 열광을 하겠냐고요. 오죽하면 그 사람이 그 드라마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배우들이
똑같은 드라마 제목과 똑같은 인민의 종이라는 정당을 창당을 했고 여기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 2년 만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석이 갑자기 무한도전당을 만들어가지고 출마를 했는데 당선이 돼버려. 네. 뭐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돼요. 그런 상황까지 가기까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상상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친서방, 친러시아 얘네들이 서로 이속 챙기기에 바빠가지고 국민들을 등한시하는 그 세월이 길었다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자주적인 안보 능력 그리고 도덕적이고 애국적인 정권 그 국가를 제대로 통솔할 수 있는 행정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게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바꾼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합니다. 젤렌스키 말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는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이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저놈이지. 그렇죠. 다 썩었어. 왜냐하면 요 젤렌스키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은 과자 기업을 운영하던 재벌이었거든요. 이명박이었죠, 걔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오, 나머지 후보들만 놓고 대선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마요. 너무 그래서 무서워요. 사람들이 허경영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에이, 이럴 바에 허경영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사태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 그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렇죠? 끔찍하네. 이재명! 나라를 구할 이재명! 네. 1번! 자, 우리는 3월 9일 날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